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어려우셨죠?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가 이제 장중한 때 테슬라가 7% 상승을 보였으나 그러한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뭐 정강 후약으로 좀 마무리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여실없이 약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장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안에서 시장의 이 비관론자들이 다 사라지고 긍정론자들만 많아지는 모습이 약간의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제 시장의 상승만 놓고 보면 좋았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 다 좋은데 뭔가 이런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거래량이 동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 속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상승의 흐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 자체는 이제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한 폭락은 다가오는 12월 달 혹은 1월 달에 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시장을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언제 시간이 된다면 제가 파생 시장을 완전히 좀 분해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결국은 시장의,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훨씬 큰 파생 시장의 흐름을 봐야 큰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올해 12월 물은 다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일부 현금을 만들어 가면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 위주로 뭐 계속 재편하는 작업을 하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말해서 국내 증시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 미 증시 어닝 시즌 마무리 단계의 돌입은 경계해야 될 상황이고, 국내 증시 자력의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시장의 대세에 맞는 섹터와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트렌드를 읽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이 애플도 그랬었죠. 애플도 뭐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으로 시장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1조 달러가 넘는 뭐 2조 달러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 전 세계 탑 기업이 됐었고, 테슬라도 이 전기차라는 산업을 열고 올라왔죠. 과거 보면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사업이 힘들어서 애플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죠.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한테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인수를 안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 구글 안드로이드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제 그저께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현대차의 뭐 매출과 실적을 보면서 어떻게 테슬라가 저런 시가총액이 되지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뭐 한 분기 만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성장성이라는 이 무기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혁신과 성장성 부재에 문제가 있어서 글로벌 기업처럼 그만큼의 시가총액을 갖추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좀 다소 아쉬움이 많이 있죠. 국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전세계 넘버원이라고 하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국내 이 자동차 산업 얼마나 잘 돼 있나요? 삼성도 애플카 못지않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이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갑자기 생각나서 네, 말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뭐 압축을 해보자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차이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시가총액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혁신과 이런 미래 성장성에서 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는 똑같겠죠. 얼마나 이 기업이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뚫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의 마인드가 시장을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당연히 어제 보면 미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 오전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일단 환율을 하나 놓고 보면은 어제 1164원이던 환율이 다시금 1172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환율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조금 불안하게 시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대량의 이 선물 매도가 존재했고요. 오늘 좀 특이한 게 장중한 때 국내 채권 시장이 좀 요동을 쳤습니다. 장중에는 체크를 안 됐는데 국내 채권 금리가 요동을 쳤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말고 시장 좀 관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량주 들은 이러한 시황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게 7%대까지 올랐다가 밀려서 마감이 되는 바람에 시장이 전부 다 밀려왔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뭐 여기다가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 과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 회장의 화상 이 회의가 있었죠. 그때 그 둘이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메타버스 시대가 아주 가까운 그 시기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두 회사 다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현재 산업의 신고가를 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엔비디아의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내용 중에 전일 군중심리에 대한 부분, 좀 부정적인 발언이 사라지고 좀 다시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등을 막 추천하는 글들이 이제는 막 나와요. 그때와 지금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일 때 주식을 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뭐 9만 뭐 4천원대, 9만 1천원대, 2, 3천원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군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또 그 자리가 안 오면 다른 종목군들이 그런 자리에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이 그냥 국내 경기 상황 및 기업 상황 등 일련의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고로 지금의 상승은 미국의 어닝 시즌에 따른 글로벌 마청의 상승에 따른 국내 증시의 편승이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시황에 맞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자, 메타버스 여전히 뜨거운 시장으로서 오늘은 덱스터가 대장을 잡으면서 위즈익 스튜디오 등 관련주들이 초강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맥스트, 뭐 MP, 자이언트 스텝, 이노뎁 등등 오늘 종목군들을 사실 매매는 했었는데 맥스트를 재편입을 놓쳐서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뭐 가볍게 그냥 매매를 하고 그냥 쉬다시피 했었는데요.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그냥 가볍게 매매를 하고 좀 쉬다시피 했는데, 좀 밀렸을 때 해서 들어가서 분할 매도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뭐 이거 말고 사실 덱스터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사실 너무 요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매수를 좀 머뭇거리게 되어서 좀 공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버스 종목군들 한번 다 보면, 일단 덱스터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뭐 리포트도 나오고 모든 방면에서
다재다능하다, 다 쓰인다라는 기사 속에 지옥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의 티저 2가 또 공개가 됐죠.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A 스토리와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젯밤 집에서 사실은 저도 티빙도 깔아져 있고 뭐 넷플릭스도 깔아져 있고 뭐 왓챠도 깔아놓고 보기 때문에 드라마 보는데 어제 처음 지리산을 봤는데 왜 A 스토리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옥은 좀 신선해서 재료가, 그래서 덱스터가 더 강했다라고 보여주고, 그 반면에 그거와 동반해서 뮤직 스튜디오도 오늘 신고가를 좀 동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이 ETF 관련 종목군들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요. 어제 소개해 드렸던 이 ETF 관련해서 뭐 이거 창 열어 보시면 0276일 거야 아마.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ETF가 가장 큰 게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 타이거 FN ETF죠. 그럼 구성 종목으로 보면 JYP가 비중이 가장 높고요. 하이브랑 똑같은데 시총 차이는 크죠. 네, 시총 차이는 크기 때문에 엔터주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YG 엔터가 탑이다. 그냥 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가면 YG가 가장 저는 수혜를 받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같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얘는 13조, YG는 1조 2천억, JYP는 2조. 그렇기 때문에 YG가 이 같은 종목 안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코덱스 메타버스에서는 일단은 비중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는 얘네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끌고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위메이드, 하이브,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죠. 사실 뭐 크래프톤이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서 메타버스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시가총액이 적당한데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보는 게 훨씬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충분히 매수의 영역으로 저는 메타버스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보유하시고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매도하지 말고 시세 끝까지, 시세 끝까지 일단은 가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아무래도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재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뭐 일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다 팔아버리기 그렇다면 일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뭐 엔터 업종이라든지 뭐 저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LFP 시장에 훈풍이 들어왔고 개화가 열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엔터 업종은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바라보면 과거 잘 나가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의 이 폭락을 본다면 여러분들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섹터를 알고 그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위메이드죠. 이 P2 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 뭐 글로벌 위믹스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지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오늘은 매매를 이제부터는 이 종목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낙주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메이드 떠나서 펄어비스까지 오늘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이 위메이드, 펄어비스 둘 다 메타버스 ETF에 섞여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사실 이러한 게임주들이 없었더라면 급락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코스피가 0.7% 빠졌고 코스닥이 0.28% 빠졌는데 이 게임주들이 시가총액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텨준 거지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렇게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좋은 흐름이고요. W게임즈라는 회사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매매를 했고 들어가 있다고. 저희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번에 언급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 낙폭과대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매수를 하고 좀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었는데 매수는 안 한 상태에서 일단은 종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표가를 5에서 7% 정도 생각을 하고 보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한 7만원대까지의 상승이 진행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해 보고요. 자, 게임주들 오늘은 네오이즈 홀딩스가 게임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어떤 게 연결이 됐냐, 가상화폐, NTF 등등이 지금 연결이 되면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너무 급등한 종목군들은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시그널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시그널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잘 관찰했다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저도 이런 관심 종목군들을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 관심 종목군들을 정리할 때 매일매일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정리를 해놓고 지난번에 이 종목군들 움직였을 때 종목군들 원전 움직였을 때 종목군들 거의 매일매일 정리를 해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끈질기게 매매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습관화 하시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매매가 연속성이 있고 또 끌고 가야 될 섹터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자, 한 3일 전에 언급을 드렸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해보자면 일단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또 삼성중공업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일주일 새 3조의 거래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주에 한번 훈풍을 더 불어 넣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 장중 한때 한 13% 정도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얘는 좀 무겁고 일단은 좀 무거운 종목이고 현대 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HSD 엔진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ST중공업과 STX 엔진을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세력주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수익 구간에서 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조금 더 다시 사서 수익 구간에 조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이 저는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시장 여전히 그 메인 트렌드 안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LFP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강력하게 올라온 아모그린텍이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밀린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매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과열 예고가 걸렸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가면 단일가에 걸리게 되겠죠.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 또 새로운 내용이
탄생을 했습니다. 테슬라 이어 벤츠도 LFP 배터리로 전환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특허 문제입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가격을 하는데, 이 본질은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쓸 수 있고 미국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는 다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벤츠가 움직이면 폭스바겐은 안 움직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움직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파워넷과 지금 종목군들을 보면 뭐 파워넷과 뭐 아모그린텍이 있겠죠. 아모그린텍이 있는데, 이러한 주도주가 시장에 탄생을 하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주도주 안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개인적으로 파워넷은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오늘 종가에 좀 사서 시간에 일단은 좀 팔았습니다.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에 못 들어가서 조금 남겨놓고 조금 물량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주도주가 만들어졌을 때는 뭐 맥스도 있을 거고, 뭐 에너토크도 있을 거고, 뭐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리비안에서 DAH 테크놀로지, 예를 들면 이제 포기하지 마라, 이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이유들이 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누군가는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스윙 투자도 가능하고 단기 투자도 가능해요. 물량을 모아가면서 스윙이든 단기든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덱스터는 매매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오늘 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빼고 매매를 다 했던 것 같고, 덱스터라든지 CIS 그동안 올라왔던 이런 일련의 주도주가 탄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즉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